안녕하세요. 윤선박사 현장TV 윤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에 걸쳐서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농업인 책쓰기 프로젝트, 농업인이 책을 쓴다. 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농촌진흥청만한 본관만한 큰 건물에 농업인의 책이 쌓여 있는 거. 그 꿈을 꾸면서 제가 책쓰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2017년 7월 2일 가슴 뛰는 현장 이야기, 이것이 농업인 책쓰기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유 라고 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옆에 보시죠. 칼럼 내용이. 그러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쓰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쓰기의 결과물들이 예를 들면 호박에 반한 남자, 최근명 대표가 여기에 책쓰기 프로젝트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쭉 그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천사에도 이렇게 글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더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농부 책을 쓰다 해서 13명의 농부 작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쓰기 프로젝트가 이제 제안된 이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이제 블로그라는 부분들, 한 2004년, 5년,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제 현장에 가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농민과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글로 한번 써보자 해서 블로그 기록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기록해 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영농했던 거, 그동안에 과거부터 해왔던 과정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이제 그것을 모아보면 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책쓰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수많은 강의를 가면서, 제가 지금 강의 간 것만 해도 17년, 지금 18년째가 되니까요. 3,000회가 넘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게 내가 브랜드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때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참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농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성공했다는 사람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우스에가 해오리 바람으로 갑자기 젓가락 휘 씌워져 가지고 투자했던 모든 것이 날아갔던 상황들, 불이 나가지고 있었던 일들, 동해를 입어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참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농업 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재배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똑같지가 않다 보니 어떤 사람은 성공했던 사례가 있고 실패했던 사례들, 진딧물 뭐 어떤 것을 잘 못해가지고 병해충 때문에 참 힘들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책으로 모아보면 어떻겠느냐. 그거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좀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명함을 만들면서 그거 가지고 또 고객과 만났었던 일들, 좀 이따 제가 그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고객과 함께 했던 스토리들, 그것들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책쓰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이유는 바로 현장 노하우 정리가 필요하다. 현장을 농업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현장이 답이 있다라 그러면 그 현장의 답이란 걸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물론 그 안에 실패 사례도 있을 거고 성공 사례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하고 SNS, 페이스북에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사과의 재배 기술, 사과의 재배 실패 사례, 병해충, 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기록했던 것을 한번 좀 정리하면 그 나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쓰기는 누군가의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분도 이렇게 해왔던 과정이 있었구나. 어떤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책 쓰기가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앞으로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역사잖아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과연 뿌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농업의 뿌리는 무엇일까? 과거의 지붕유설 어떤 과거의 책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노하우들이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일목요연하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 제가 책 쓰기를 제안했던 이유는 책을 쓰면서 하는 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관점이 달리하더라고요. 사물을 보는 관점들.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작물을 보면서, 오이를 보면서 오이와 대화했던 내용들, 그것이 인문학이고 수필이고 시고 그런 거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적인 사고들, 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찰하는 능력들, 그것들이 좀 길러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책 쓰기라는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 할 수 있겠구나.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표현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한번 내가 가진 내 땅에 대한 표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거에 대한 가치들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래서 제가 농부 작가라는 말을 합니다. 예술품을 창조하는 사람, 나의 사과 한 알, 딸기 하나를, 고추 한 개, 꽃 한 다발이 무슨 예술 작품이다. 창조의 과정이지 않을까. 농업인의 글쓰기라는 것은 하나의 창조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농작물을 기르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땀 흘리면서 만드는 작품 창조의 활동, 그 자체만으로 실천예술이고 행위예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걸 좀 기록해보자. 다섯 번째, 이 역사에 무언가를 기록했으면 좋겠다. 장안농장 유근모 대표 거길 갔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게 바로 영농일지를 20년 동안 썼던 거였고, 박물관에 갔을 때 1851년에 굉장히 윗대 할아버지께서 그 책을 썼던 그 내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9대 10대 이렇게 왔었다. 나의 뿌리가 이거다라는 것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을 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SNS 단편적으로 남겨놨던 것은 단편적인 거죠. 근데 그걸 모아놓는 것을 하나의 책으로 보면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섯 번째,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농업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 그러고 친환경을 하면서 친환경할 이유가 있고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전달해야지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을 한 권 누구한테 선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농업을 해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책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격을 높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저자. 농업인들이 책을 쓴다. 처음에는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농부 작가라고 스스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자, 책이 있는 사람, 농부 책을 쓰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또 저자, 책이 있는 사람들, 이 책이 상초시효라는 책이 30세가 팔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땅끝 농부의 아침 논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수를 써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귀농 경영 하면서 저도 이 책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농업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 격을 높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알린다는 거,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방향은 지금 최근에 책 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박사님, 저도 그동안 글을 써놓은 게 많아서 책 쓰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기록하면 나중에 10년이 지나거나 책을 쓸 수 있겠네요. 저는 시작이지만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저도 평생 나의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책 한 권 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기존에 썼던 분들을 보니까 뭔가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썼네요. 나도 나만의 책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농업인들의 책을 썼던 것을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100권들 되나? 제가 뭘 찾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쓰기 시작했고, 이 농업에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책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최근명 대표가 저에게 했던 것 같이, 박사님, 저의 책을 썼어요. 추천사 좀 써주세요. 그리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 쓰기 프로젝트,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런 약속을 해요. 대표님 언제 쓰실 거예요? 그럼 박사님 써야죠. 지금 좀 쓰기 시작합시다. 좀 쓰기 시작하고 저한테 숙제 검사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을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농업의 가치나 격을 올리는 문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역사라는 걸 기록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다 보니까, 칼럼을 쓴다고 이렇게 막 잡문을 쓰잖아요. 그걸 모아보다 보니까 해바라기 마케팅, 작은 변화의 힘, 기농창로,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 책이 나왔거든요. 자, 앞으로 계속 글 쓰실 거예요.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시고 하실 텐데,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 쓰기 프로젝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사 현장TV 구독, 좋아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